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의 극한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등비 수열의 극한은 수열은 수열인데 등비 수열로 이루어진 수열이고 그것의 극한값, 즉 그 수열이 어디로 다가가느냐, 어느 값을 갖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부분도 많이 접목되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에서 했었던 부분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각 열기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1단계에서 넓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반으로 자른 후, 자, 2단계에서 이들을 모두 반으로 자른다. 여기도 반복할 때 n단계에서 종이 조각의 개수를 an, 종이 조각 하나의 넓이를 bn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다음 표를 완성하여 보자 했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는 하나를 잘랐으니까 2개, 그럼 2단계에서는 이거를 하나를 더 포개했으니까 4개가 되겠죠. 그 다음 3단계에서는 다시 또 잘랐으니까 4개, 4개 해서 8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은 2의 1제곱이고 2의 2제곱이고 2의 3제곱이고 따라서 n단계에서는 2의 n제곱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는 뭐냐 하면 b에는 종이 조각 하나입니다. 하나의 넓이를 bn이라고 했습니다. 종이 조각 넓이 하나의 넓이가 bn이니까 하나를 반으로 잘랐을 때 이 하나의 넓이 2개가 나오지만 하나의 넓이가 bn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넓이는 요거의 반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또 하나의 넓이는 또 반을 잘랐으니까 8분의 1이 되겠고,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따라서 n단계에서는 2분의 1의 n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2번 n의 값이 커질 때 an과 bn의 값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추측해보자. 그러면 an 같은 경우는 2의 n제곱이니까 점점 갈수록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한없이 커진다. 그 다음 bn 같은 경우는 2분의 1의 n제곱, 점점 숫자가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봤더니 빠른 사람들은 확실히 눈에 보이죠? 위에도 아래도 다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건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고 아래에 있는 건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라고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 생각 열기는 자, AN 같은 경우는 공비가 2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BN 같은 경우는 공비가 2분의 1이고 0으로 수렴하는 등비 수열이다 해서 공비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나뉘는데 이 값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게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정리는 요 하나고 요거를 결론적으로만 설명을 해보면 자,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1보다 클 때, 즉 0과 양수 쪽만 먼저 본다면 0과 1 사이에 있는 건 분수가 되고 이 분수를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3분의 2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보면은 아래에 있는 게 증가하는 속도가 더 크죠. 아래에 있는 게 증가하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공비로 갖고 있는 등비 수열은 끊임없이 쭉 가버리면 밑에 있는 게 증가하는 속도가 더 커서 여기에서의 극한값은 다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비가 1일 때, 즉 1의 n제곱 같은 경우 1의 n제곱 같은 경우는 n이 뭐든 간에 항상 1이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 같은 경우는 1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보다 큰 숫자들 같은 경우는 증가 속도가 분모하고 분자 중에서 위에 게 더 빨리 증가하게 되겠죠. 1보다 크기 때문에 숫자가. 따라서 우리는 여기는 다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구조를 갖고 왼쪽으로 가보면,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 사이에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 똑같은 구조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거 같은 경우도 역시 어떻게 된다? 발산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의 n제곱도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것도 진동 발산이죠. 따라서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직선 위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극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실수가 공비라고 봤을 때, 따라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공비가 1보다 클 때, 공비가 1보다 크다면 공비가 이쪽이라면 다 어떻다? 증가하는 속도가 아래 거보다 위에 게 더 빨리 증가한다. 즉, 뭐 2분의 3 같은 경우, 이거를 n제곱 했을 때 이거 1보다 크죠? 2분의 3이. 그러니까 어떻다? 요거는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의 n제곱은 위에 게 증가하는 수가 더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클 땐 무한대로 발산하고, 공비가 1일 때는 1로 수렴하고, 그 다음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의 r이 1이 되겠죠. 이것일 때는 요 가운데에 있는 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는 숫자는 다 0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포함한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다? 발산한다. 결국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뭐랑 연관되어 있냐 하면 함수의 극한에서 x의 n제곱,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 이런 형태에 있었죠. 이런 형태 역시 어떻습니까? x가 1일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해서 막 나눠서 풀었죠. x가 1보다 크고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눠서 풀었던 함수의 극한과 동일한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그래프 그리면 그대로 함수의 극한이 되니까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면 등비수열 n제곱,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므로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마이너스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우리는 발산한다. 자, 문제 1번. 공비가 0.7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겠죠. 따라서 요거는 수렴하고, 자, 수렴하는 거를 우리가 극한값을 찾아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수를 고치면 10분의 7의 n제곱이고 분모가 더 급속히 커집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버리면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3분의 4 같은 경우는 요거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으로 있겠죠. 따라서 이 수열은 발산한다. 세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2루트인데 마이너스 2루트 2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보다 작네요. 따라서 발산한다. 딱 봤을 때는 3분의 5 같지만 아니죠. 3분의 2의 n제곱의 5의 n제곱이니까 이거는 9분의 5의 n제곱입니다. 9분의 5의 n제곱은 마이너스 1과 9분의 5와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수렴한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9분의 5의 n제곱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서는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한 극한값을 찾으시오. 자, 우선 n이 1을 대입해봅시다. n이 1이면 2분의 1의 코사인 파이고, n이 2면 2분의 1의 제곱에 코사인 2파이고, n이 3이면 2분의 1의 세제곱에 코사인 3파이고, 자, 이렇게 되는 수열입니다. 그럼 여기서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코사인 2파이는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고, 코사인 3파이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요거는 수렴하는 수열이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 코사인 n 파이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점점점 따라서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2번은 딱 봤을 때 잘 모르니까 직접 대입해서 이제 패턴을 확인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1번 유형. 예제 1번 유형은 여기서는 다 유형 분석입니다, 지금. 자, 예제 1번 유형에서는 자, n에다가 n이 무한대로 가면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겠죠. 일반적인 n에 관한 식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위아래로 나눈다 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비수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공비가 있으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려면 어떻게 된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분모만 보면은 3 곱하기 3의 n제곱 되겠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 즉 5의 n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분수기 때문에 5의 n으로 위아래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각각 5의 n으로 나누면 그래서 5의 n제곱으로 이렇게 곱하기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5의 n, 5의 n이니까 약분시키면 1 빼기 3 곱하기 3의 n제곱에 5의 n제곱분의 1이고, 위에는 5의 n 플러스 1인데, 요거는 5 곱하기 5의 n제곱이고, 5의 n제곱분의 1이고, 더하기 5의 n제곱분의 4의 n제곱.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3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으로 묶어주고, 여기 약분시키면 5에다가 더하기 5분의 4의 n제곱이다. n이 무한 들어가면 0이고 0으로 수렴한다. 남는 건 1분의 5니까 5가 된다. 이렇게 극한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문제 3번에 1, 2, 3, 4 4개 유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1번 위에 거랑 똑같네요. 분모가 3의 n하고 2의 n이 있으니까 어떻다? 위아래를 3의 n으로 나눠주자. 나누기 3의 n 하자. 그러면 1 더하기 3분의 2의 n제곱에 3분의 4의 n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봤더니 요건 0으로 수렴하고 요건 0으로 수렴하지만 요건 어떻습니까? 3분의 4가 1보다 크죠? 3분의 4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발산한다. 그쵸? 따라서 요것은 어떻다? 발산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의 n과 3의 n이 있네요. 그러니까 큰 거, 3의 n으로 위아래를 3의 n으로 나눠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 그대로 두고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에 이건 3 곱하기 3의 n이니까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6이 되겠죠. 수렴하니까 위아래 분리해서 각각 리미트가 들어갈 수가 있다. 각각 리미트 들어가는데 여기 0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분의 6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
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3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봤더니 이거는 4의 n제곱이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4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나눠줍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으로 나눠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으로 나눠주면 4분의 3의 n제곱에 더하기 1 4분의 3의 n제곱에 마이너스 4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네요. 따라서 분모 0이 안 되고 따라서 0으로 수렴하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8의 n제곱이네요. 따라서 분모 분자를 8의 n제곱으로 나눠줍시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8분의 3의 n제곱에 이건 9의 n제곱이죠. 따라서 8분의 9의 n제곱에 마이너스 8분의 5의 n제곱이다. 0, 0인데 봤더니 어떻습니까? 8분의 9는 공비가 1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발산하게 되겠죠. 요거는 발산으로 이루어집니다. 4개의 유형 잘 알아두시고 마지막 페이지 2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함수에서 x의 n제곱 섞여있는 유형 있죠. x의 n제곱 섞여있는 유형하고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r의 n제곱이 나와 있으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고 r이 1이고 r이 마이너스 1이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r이 1보다 크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나눴었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럼 이걸 합쳐서 절대가 r이 1보다 크고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것을 보면은 r이 이미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수일 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있을 때 다 계산했었는데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어디만?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 1, 1보다 클 때 그래서 우리가 0과 1 사이 1, 1보다 클 때 해서 세 가지 유형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0과 1 사이일 때는 뭐 2분의 1 같은 경우 2분의 1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분의 1의 n제곱은 리미트 붙이면 어떻게 된다?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r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r의 n제곱 무조건 다 0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 계산할 때 여기 0, 0만 대입하면 1로 수렴하겠죠. 두 번째, r이 1일 때. r이 1일 때는 그냥 r이 1입니다. 그럼 r의 n제곱도 1이 되니까 1 대입하면 0이 되겠죠. 세 번째, r이 1보다 클 때. r이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어떤 유형이 됐었냐 하면 자, r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2의 n제곱.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은 무한대로 발산이죠. 이런 유형입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에 1 마이너스 r의 n제곱 같은 경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항인 r의 n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의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밑에 있는 이렇게 0과 1 사이일 땐 1의 수렴, 1일 때는 0의 수렴,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의 수렴하게 된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 4번에 1, 2번이 그 유형인데 문제 4번의 1, 2번은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아닌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 영역에서 다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인 것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R값이 절대값 R값이 1보다 클 때
그럼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값 r이 1일 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이 어떻다? 하지 말고 r이 1일 때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이 경우가 되겠죠. 이건 똑같은 거는 r이 1보다 크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고 이거랑 똑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의 r에 1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는 r이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얘기는 무한대로 발산이잖아요.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은 분모가 어떻게 된다? 최고창으로 URL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분의 1 더하기 1분의 r만 남겠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니까 우리는 r만 남습니다. 그럼 두 번째, r이 1이다. r이 1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 플러스 1이니까 r에다가 1 대입하면 1 더하기 1분의 1 해서 이거는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 플러스 1은 요거 0으로 수렴하고 요거 0으로 수렴하니까 결국에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의 예에서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전체 다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두 번째는 r 값이 1일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근데 마이너스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랬으니까 네 번째는 r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해서 네 가지를 다 나눠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가겠습니다. 자, r이 1보다 크면 무한대가 나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어떻게 한다?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2n분의 r 더하기 r의 n이니까 요거는 이걸로 위아래를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2n분의 1 더하기 1분의 r의 2n분의 r 더하기 이게 지금 r의 n인데 r의 2n분의 r의 n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2n분의 1 더하기 1분의 r의 2n분의 r 더하기 r의 2n분의 r의 2n분의 r의 n은 요거 r의 n 곱하기 r의 n입니다. 그래서 요거 약분시켜주면 결국은 r의 n분의 1 되겠죠. 0, 0, 0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두 번째, r이 1이면 그냥 1만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2n분의 r 더하기 r의 n이니까 1만 대입하면 2분의 2가 돼서 1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한다. 그럼 r의 2n제곱도 r의 2n제곱도 r의 n 곱하기 r의 n이니까 0 곱하기 0에서 0으로 수렴하겠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2n분의 r 더하기 r의 n제곱은 뭐다? 다 0으로 수렴한다. 아니다. 이게 0이고 이게 0이죠. 이거 남아있겠네요. 이건 n이 없으니까. 따라서 뭐다? r로 수렴한다. r로 수렴한다. 여기는 r로 수렴했네요. 자, 마지막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경우는 진동 발산, 마이너스 1의 2n제곱 같은 경우는 1이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2n분의 r 더하기 r의 n제곱이 있는데, 요거는 홀수 짝수, 즉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해서 진동 발산이 됩니다. 마이너스 1에 n에다가 1 대입하면 홀수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반복이 되는 진동 발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4번에 두 개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생각 넓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 선영이와 경수는 두 양수 AB에 대하여 양수라고 나와 있네요. 양수 AB에 대하여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씩을 선택한 후에 이거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 그런데 조건 1과 조건 2는 AB의 값이 크기가 다르네요. 즉 어떤 경우냐면 B가 더 큰 경우는 B가 더 큰 경우에 대해서는 분모 A의 n, B의 n 중에서 B의 n이 더 크겠죠. 양수니까. 따라서 B의 n으로 위아래를 나눠야 되는 경우고, 조건 2에 대해서는 A가 더 큰 경우니까 AN, BN의 AN이 더 크겠죠. 따라서 위아래를 나눌 때 AN으로 나눠야 된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걸로 분모에 어떤 게 더 큰지 더 큰 걸로 나눠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가 B보다 더 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 분의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B의 n 플러스 1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A가 더 크니까 A의 n이 B의 n보다 당연히 더 크겠죠. 그 위아래를 A의 n으로 나눠라 이 얘기입니다. 위아래를 A의 n으로 나누면 1 플러스 A분의 B의 n제곱에 A 더하기 A분의 B의 n제곱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양수라 그랬습니다. 양수니까 우리가 양변을 A의 n으로 나눠주면 1에 A분의 B의 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공비가 어떻습니까? 0보다 크면서 1 사이에 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B의 n제곱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0이고 그 다음 여기가 0이고 남는 극한값은 A만 남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면,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가 B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A의 n이 B의 n이 되겠고, 자, 이제 B분의 A의 n제곱, 이번엔 B분의 A의 n제곱이 1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분의 A의 n제곱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더하기 B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B의 n 플러스 1을, 자, 이제는 뭐가 더 크다? B의 n이 더 크기 때문에 나누기 B의 n, 나누기 B의 n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B분의 A의 n제곱 더하기 1에 A 곱하기 B분의 A의 n제곱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0이기 때문에 0, 0 되니까 B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선영이는 A를 얻었대. 선영이가 A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A가 나온 게 지금 이 경우인 거죠. 그 다음 경수는 B를 얻었으니까 B가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가 됐습니다. 따라서 선영이가 조건 2, 그 다음 경수가 조건 1을 선택을 했네요. 이렇게 구별이 없는
A와 B에 대한 구별이 없는 것을 판별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A가 더 큰지 B가 더 큰지 직접 나눠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